다시 피부양자를 탈락해서 국민연금은 적게 받게 되고 건보료는 여전히 부담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나누어 다르게 계산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되는데요. 보수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보험료율 7.09%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한 해 받은 보수 총액을 군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간단하게 월급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한 장기요양보험료까지 같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 보험료를 회사가 절반,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절반을 내게 됩니다. 보통 이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고 종료가 되는데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소득월액 보험료에 해당이 되는 장기요양 보험료까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절반만 내는 것이 아닌 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전액 근로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보수외 소득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하고 10일을 나눈 금액에 소득평가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수외 소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보수외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피부양자 조건 따질 때의 연간 소득을 준용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보수월액에 산정되었던 보수, 즉 주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직장 등에서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조건과는 다르게 보험료 산정을 위해 소득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2분의 1을 곱하여 소득평가율을 작게 적용이 됩니다. 피부양자 조건을 계산할 때는 전액, 보험료 산정할 때는 그래도 절반만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피부양자가 탈락되었다면 대부분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점수를 합산한 부가 점수에 점수단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 해석하면 직장가입자는 직장 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별로 개인으로 건보료가 계산되는 데에 비해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계산이 되고 세대주 한 사람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가체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세대별로 같이 부과가 되고 100% 전액 본인이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정하는 부가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소득 산정을 준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의 범위도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으로 동일하고 계산할 때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100%,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2분의 1로 소득평가율을 작게 적용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합산하여 계산된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별표 4에 나와 있는 표를 통해 구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2단계 개편 소득 정률제에 의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7.09%를 곱한 금액과 같도록 소득을 점수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을 어떻게 점수화시키는지 알아보면 재산의 범위는 앞서 피부양자 조건에서의 재산과 차이가 있는데요. 피부양자 조건을 따질 때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표만 합산하는 것에 비해 건보료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과 주택이 없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금액도 합산이 됩니다. 그래도 재산세 과표는 100% 적용되는 것이지만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30%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재산들의 합계해서 5천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재산세 과표들의 합과 전 월세 평가 금액의 30%를 더하고 공제금액 5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구한 뒤 이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시행령 별표 4에 나와 있는 표를 통해 구합니다. 다음은 차량을 알아보면 차량은 승용차에만 부과되고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이면서 4천만 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차량 잔존가의 4천만 원 기준은 살 때 기준이 아닌 감가를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감가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출고가 5천만 원의 국산 승용차의 사용 연수가 4년이라면 이 차량은 5천만 원 곱하기 0.437, 2185만 원으로 건보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장종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고가의 잔존 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시행령 별표 4에 나와 있는 표를 통해 구합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 자동차별로 산출된 점수를 합산을 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보료를 산정하는데요. 단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는 예외적으로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에 소득을 제외한 재산과 자동차의 점수만을 합산하여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여 구하게 됩니다. 연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과 재산, 차량을 모두의 점수를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 건보료는 개인별이 아닌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대주,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모두 합산하여 한꺼번에 계산되게 됩니다. 우리 보험. 이렇게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모든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의 점수를 합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보료가 책정이 되고 세대주 한 사람에게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 복잡한 계산식을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지역건보료 모의 계산하기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분이 건보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모의 계산하기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사례의 지역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재산 요건은 5억 4천만 원 이하로 만족했지만 소득 요건 2천만 원을 넘어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 두 번째, 소득 요건은 2천만 원 이하로 만족했지만 재산 요건 5억 4천만 원 이상 9억 이하이면서
소득 1천만 원 이하인 요건을 만족 못하여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경우. 세 번째,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모두 만족 못하는 경우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세 사례 모두 국민연금을 연 1,20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대개 건보료 걱정은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소득은 금융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였고 재산은 주택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1번 사례부터 보시면 국민연금 1,200만 원과 금연소득 1,300만 원 그리고 재산세 가표 3억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재산 요건은 3억으로 5억 4천보다 낮아 만족했지만 소득 요건은 국민연금과 금융소득의 합이 2,500만 원으로 소득 요건 2천만 원이 초과되어 충족하지 못해 지역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면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7만 6,380원의 건보료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국민연금 1,200만 원을 받고 있고 금융소득은 없고 재산은 6억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소득 요건은 1,200만 원으로 만족했지만 재산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례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3만 7,700원의 건보료가 발생한다고 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는 국민연금 1,200만 원과 금융소득 1,300만 원 그리고 6억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사례인데요. 32만 4,350원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 적어도 20에서 30만 원의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은퇴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이 전부인데 건보료를 납부해야 돼서 온전히 못 받고 더 나아가 추후납부 등의 제도를 통해 기껏 국민연금 연금액을 높여놨더니 건강보험료가 발목을 잡아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뉴스에서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상가나 주택의 일부를 증여하여 임대소득을 분할하고 재산을 공동명의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증여를 통해 충족시키는 것인데요. 그러나 재산 증여는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부동산 값이 상승하여 다시 피부양자를 탈락하게 되어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도 여전히 건보료를 또 부담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무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아 연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원래 받는 나이보다 당겨서 일찍 받는 경우 월 0.5%, 연 6%씩 국민연금 금액이 줄게 되는데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물가 상승에 비례하여 국민연금도 오르기 때문에 다시 피부양자를 탈락해서 국민연금은 적게 받게 되고 건보료는 여전히 부담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재취업을 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모범 답안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죠. 네 번째,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게 되어 지역 가입자가 되면 재산을 포함시켜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오르고 또한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어주었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면 전액 가입자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퇴직 전에 납부하였던 보험료 수준으로 36개월, 즉 3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비과세연금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비과세연금 보험이란 보통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되는 보험 상품으로 대표적으로 최저보증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금 소득이 아닌 이자 소득으로 간주하는데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이자 소득에서 과세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제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보료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준비할 때 이 연금을 활용한다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보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나 뉴스에서 소개된 5가지 대책 방법에 대해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저성장 문제로 인해 정부는 재정을 위해서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더 받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고, 기초연금도 수급자를 줄이고 연금액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을 최대한 활용하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다양한 연금 제도를 고려하여 연금액을 증가시키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보험.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피부양자가 되는 자격과 탈락이 되면 발생할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까지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와 법령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건강보험료의 대책과 저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노후 생활에 복병이 되지 않도록 미리 잘 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긴 영상 길이만큼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